안녕하십니까. 예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충신들 6번째, 무려 7명의 왕을 섬겼던 황간 김처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번째, 세종대왕부터 연산군까지 충성을 바친 황간. 첫 번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김처선. 일반적으로 환관과 내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 두 직급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황가는 지금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거세당한 상태로 궁중에서 임금을 모시는 일을 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내시는 고려시대의 국왕의 각종 정무를 시종하기 위해서 문신 관료 중에서 선발한 근시 조직이었기 때문에 급제와 같은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또 가문이라는 혈연적인 배경까지 고려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문신들이 차지하던 내시의 자리에 무신이나 황관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내시의 권위가 하락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는 내시와 황관의 경계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김처선이 바로 이 조선시대의 황관입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는 없지만 문종 때의 원인 모를 이유로 경상도 영해로 유배를 당했다가 단종이 즉위하면서 유배에서 풀려났고, 단종 2년에 황관으로 복직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살 전후에 소환, 어린 황관이 되어서 17에서 21살 사이에 정식으로 품계를 받는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세종대왕 시절에 이미 황관으로 입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유배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계유정난이 일어났고, 금성대군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유배당할 때 그도 황관의 자리에서 쫓겨나 본향의 관노가 되는 처지가 됩니다. 세조 3년 다시 유배에서 풀려난 그는 세조 6년에는 원종공신 3등에 추록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세조 10년에 내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곤장을 맞았고요. 세조 11년에는 시녀를 데리고 한양에 가다가 황간 이운, 채회와 막걸리를 마신 후에 취해서 종로 거리에서 잠이 들어서 문초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세조 시절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으로 짐작이 되죠. 이후 선종 시절에는 통역을 잘해서 공을 세우고 자신의 의술을 바탕으로 대비의 신병 치료에 이바지하였다라고 해서 정이품에 해당하는 자헌대부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연산군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황간. 자, 이렇게 성종 때의 안정적인 생활을 잠깐 했던 김처선은 연산군이 즉위를 하면서 또다시 문제에 직면합니다. 1494년 성종이 사망하자 실흥내시로서 성종의 능을 지키는 일을 했지만 이후 궁으로 돌아왔고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1504년 음력 7월 16일 무례한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하옥이 돼서 곤장 100대를 맞았으니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김처선은 멈추지 않고 결국 연산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응기의 야사 모음집인 연려실기술의 기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황간 김처선은 관직이 정이품이었다. 연산주가 어둡고 음란하였으므로 김처선이 매양 정성을 다하여 가나니 연산주는 노여움 속에 쌓아둔 채 겉으로 나타내지 노여움을 속으로 쌓아둔 채 겉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궁중에서 임금이 처용놀이를 하며 음란함이 도를 지나쳤다. 김처선이 집안 사람에게 오늘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들어가서 거리낌 없이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내분 임금을 섬겼고 경서와 사설을 대강 통하지만은 고금의 전하처럼 행동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연산주가 성을 참지 못하고 활을 당겨 쏘아서 갈빗대에 맞히자 김처선은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늙은 내시가 어찌 감히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랫도록 보위에 계시지 못할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연산주는 화살을 하나 더 쏘아 맞춰서 공을 땅에 넘어뜨리고 그 다리를 끊어서 일어나 다니라고 하였다. 이에 처선은 임금을 쳐다보면서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다닐 수 있습니까? 하자 또 그 혀를 자르고 몸속 그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 내었는데 죽을 때까지 말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그 시체를 범에게 주고 조정과 민간에 첫자를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연려실기술 소문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는 야사집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사라고 할 수는 없죠. 정사에서는 그의 죽음을 간략하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환강 김처선을 궁궐 안에서 죽이고 아울러 그 양자 이공신도 죽였다. 내관 김처선이 술에 취해서 임금을 꾸짖었으니 가산을 정몰하고 그 집을 헐어 물웅덩이로 만들고 그의 본관인 전의를 혁파하라 라고 정교하였다. 처선의 죄는 바깥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말하기는 왕이 처선에게 술을 권하매 처선이 취해서 옳은 도리로 간언하는 말을 하니 임금이 노하여 친히 칼을 들고 그의 팔다리를 자르고 쏘아 죽였다라고 한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 11년 음력 4월 1일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 240년 만에 이루어진 재평가. 연산군은 자신이 직접 김처선을 죽이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모양인지 김처선의 아내와 이공신의 아내를 관비로 삼고 칠촌 관계의 친족들까지 벌을 주는가 하면 김처선의 부모의 묘까지 뭉개버립니다. 또한 집은 헐어버린 후에 집터를 무릉덩이로 만들었으며 김처선의 본관인 전의도 없애버립니다. 김처선의 이름에 들어갔던 처자의 사용을 기피하여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를 조서라고 바꾸고 그토록 좋아하던 처용무의 이름까지 풍두무라고 바꾸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나 군사들 중 김처선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명을 명하는가 하면 권벌이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에서 처자를 썼다고 합격을 취소하는 일까지 있었고 성몽정이 상소문에 처자를 썼다는 이유로 국문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원래도 연산군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정도면 거의 PTSD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니 대체 김처선이 연산군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던 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앉은 중종 때에는 어쨌든 환관 주제에 술을 마시고 왕에게 폭언을 퍼부은 인물 정도로 격하센 상태로 지나갔지만 사실 중종 역시 그의 의기를 시기했던 것이다라는 학계의 추측도 있습니다. 연산군의 서슬이 펄었던 시기에 중종 역시 납작 엎드린 채로 목숨 부지에 급급하고 있었는데 환관인 김처선이 목숨을 내놓고 직언을 한 사실에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인 거죠. 그래도 중종 시절부터는 김처선의 죽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김처선의 죽음에 대해 중종이 무시하면서 그 뒤의 왕들 역시 평가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려 240년이 지난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향락에 빠진 연산군에게 직언을 하다 죽은 충신이라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의 고향에 그의 공적을 기리는 정문이 세워지면서 그는 술 마시고 임금에게 대든 정신 나간 환관이 아닌 충신으로 다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술기운을 빌린 객기였든지 아니면 실제 용기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연산군의 칼날 앞에 바짝 엎드려 있을 때 김처선은 연산군의 폭정을 제대로 꾸짖었고 그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목숨을 바친 충정심,
왕이 아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충심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황간 김처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